영어가 중요해. 그 학원 어딘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링구얼 링구얼. 설문조차 못 봤어? 되게 양심적이네요. 포기해. 안녕하세요. 푸제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수학과 영어 중에 어떤 과목을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영유아기, 초등, 중등을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이자 수학 선생님이신 고현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LEI에서 초등 수학 인강 우리 심화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진입니다. 우선 영유아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영유아기. 빠밤. 영유아기는 4, 5, 6, 7세 미취학 전까지를 지칭하는 단계로 정의를 내릴게요. 이때 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어떻게 뭐 영유아기 어릴 땐 그냥 놀아야지. 노는데 놀 때 그 놀이의 수학을 좀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블록 같은 거, 뭐 많이 쌓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퍼즐 그거 맞추는 연습 많이 하고 숫자 세는 연습하고 그 정도 하면서 놀아야지. 영어는? 이제부터 반말하면 되나요? 갑자기 또 극존칭 하는 것도 너무 웃기니까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이하자. 영어 또 많아요, 노는데 사실 보는데 그치 영어로 엄마가 타요 영어 버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버전 자막 있는 영어로 그거는 틀어주고. 사실 4세 5세 때 영어 틀어주면 몰라 애들이 뭔 말인지. 그래도 그때부터 소리로라도 영어를 노출을 시켜줘야지 따라하기 시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애들이 뭐 타요보다 타요 똥꼬 막 이러면 엄마 감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조금 소리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싱얼롱처럼 영어 노래가 나오면 따라하는 정도가 4, 5세. 그러고 나서 6세부터는 이제 알파벳 가나다 하면서 알파벳 쓰기 정도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의 생각.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아직 조금 어리기 때문에 이제 놀이를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수를 좀 익히게 해준다든지 뭐 9까지 센 다음에 얘가 10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연스럽게 옆에서 연기를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좀 주입을 해주든가 뭐 요즘 규칙을 정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거 6세 정도 5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1,000원 있어야 젤리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나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 캐파를 늘려주는데 가장 좋은 것이 돈 계산하는 거 알려주기. 내가 1,000원 받았는데 1,000원이 10,000원보다 작은 것이라는 거, 50,000원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 아, 요게 있으면 몇 개 살 수 있을까? 정도 이제 문제를 좀 던져주고 애가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럼 결론을 짓자면 영유아기 때는 영상도 많이 틀어주고 수학의 개념도 계속 말로 많이 전달해주는 시기. 근데 사실 이때는 영어 수학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사실 좀 앉아 있어야 돼. 우선 앉아 있어야 돼. 엉덩이. 7세 가을 정도 되고 내년에 학교 간다. 앉아 있는지부터 봐야 돼. 근데 이때는 영어보다 한글 돼야 되는 아이 아니에요? 동시에 되면 안 돼? 그 바이링구어? 바이링구얼. 바이링구얼? 링구얼. 영유아기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도태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수학이 그때부터 딱 싫어지는 거죠. 숫자 쓰기가. 이 1이 10의 자리로 넘어간다는 요거를 이제 모르는 순간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비교당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 싫어지는 거죠. 잘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렸을 때부터 좀 수 체계나 개념을 해줘야 된다. 이때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언어 흡수가 제일 빠릅니다. 이때는 영어를 시키든 중국어를 시키든 솔직히 아랍어를 시키든 뭘 시키든 다 잘해요. 그런데 언어는 정말 무슨 액션 영화의 문이 닫히듯이 계속 닫힌단 말이에요. 그 문이.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가 나는 영유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언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노출을 시켜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토론 별로 할 거 없어요. 영유아기는 영어에 양보하겠습니다. 영유아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이것을 아이한테 투자해야 된다면 나는 영어. 저도 조금은 영어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내가 말랑말랑한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 주머니가 커져야 수학을 좀 흡수할 수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냥 숫자 세기와 수가 요게 어떤 게 크고 작다라는 대소관계의 그냥 개념만 잡히는 정도 보기로 제가 그럼 깔끔하게 영유아기 영어에 양보. 초등학교 저학년은 영어를 쭉 해야 되고 그때 내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직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러나 1, 2, 3학년 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펀 위주의 영어가 아니라 책상머리에 이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도 좀 쓰고 이제 글밥이 있는 챕터북도 좀 읽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수학을 시작해야죠. 이제 그 전에 영유아기에 수의 캐파를 좀 늘려놨다면 이제 얘를 더할 건가 이제 뺄 건가 빼기의 개념 더하기 개념 등을 7세부터는 연산을 슬슬 시작해야 돼요. 연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학원이나 사교육에 맡기느냐 엄마표 수학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반드시 7세부터는 수학을 시작해야 된다. 우선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 맞아요. 사실 이때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해야죠. 아, 요때 진짜 잘 잡아야 되는데. 이때 수학을 시작을 하되 이제 연산뿐만 아니라 사고력 수학을 슬슬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 교재를 본인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얘를 왜 더해야 되는지 얘를 왜 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엄마표 교육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이 어떠신지. 아, 하지 마. 수학은 해도 돼요. 수학은 오히려 학원에서도 3학년 이후에 이제 수학을 막 달려야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원에 왔을 때도 엄마표 수학이 잘 돼 있는 친구가 더 좋아요. 학원에 똑같은 수업을 해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표 수학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엄마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고 모든 엄마가 원어민 발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소리 베이스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발음이나 엄마가 어떻게 단어를 표현을 하는지도 진짜 중요한데 다 원어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난 수학을 못하니까 안 가르치죠. 못 가르치는 거지. 수학을 못하니까 못 가르치는 건데 이게 엄마표 수학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할수 그러면은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것도 수학 가르칠 거예요, 집에서? 그럼요. 제가요? 엄마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사고력 수학 보내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원에서보다 엄마가 더 잘 챙기게 해주시는 어머님들도 꽤 많아요. 그 대신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고 규칙을 조금 정해놔야죠. 강제성이 일단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항상 같은 요일에 같은 날짜에 꼭 그 시간을 맞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 가도 교재 들고 가고 뭐 오늘은 뭐 할머니 댁 갔으니까 안 하고 이런 규칙을 이제 깨는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잘 정해가지고 수학을 한다면 엄마표 수학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반드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이 슬슬 어려워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자꾸 뭘 생각하게 하냐면 이제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비를 받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대할 때 얘가 이걸 몰라도 일단 그래도 내 아이가 아니니까 간절함이 덜해서 그런지 엄마보다는 간절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얘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얘가 이걸 모른다는 것만 화가 나가지고 얘가 일단 정답만 맞추면 좋아해. 얘가 이제 비례식을 생각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풀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정답만 맞추는 수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3학년부터는 반드시 학원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 때부터 선행을 이제 달려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는 반드시 사고력 수학 접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답을 못 맞추더라도 이걸 깊이 고뇌하고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엄청 중요한데 이걸 엄마표 수학으로 하게 되면 정답 맞추려고 급급한 거죠.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더하면 정답이 맞출까? 이게 왜 더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더해서 답을 쓰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엄마표 교육은 영어에 대한 호기심까지 알파벳 포스터 붙여주고 DVD 틀어주고 잘했어요 해주고 인형놀이 하면서 영어 했을 때 칭찬해주는 그 정도. 그러나 엄마가 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요 단어 뜻 얘기해봐 10번 쓰기 시작해봐 그러면서 관계는 뒤틀립니다. 파닉스부터는 어머님이 손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답이라도 나오지 언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문장을 쓰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걸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엄마가 잘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답을 말해주게 돼요. 이렇게 써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눈치 맞추기 작전이 되는 거지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 이게 자식 키워봐 욕심이 나지. 그치.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이걸 몰라? 부터 이제 딱
삘이 꽂히면 이제 언성이 자꾸 올라가는 거지. 사실 나도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사인세타를 알고 태어날 줄. 이래서 9 다음에 10이 되는 걸 잘 이해를 그래서 집착을 못하더라. 하는구나. 100 다음이 100일인 걸 못하더라.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초1이 되기 전에 6세가 되면 사고력 수학학원에 보낼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엄마표 교육에는 한계가 한계가 있다. 수학선생님. 아,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네. 수학선생님. 당연히 대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건 무의미하다. 당연히 수학이죠. 수학을 달려야죠. 이제 초5부터는 선행을 쫙쫙 빼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선행만 뺀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아이가 이해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선행을 진행해야 돼요. 이제 아이가 선행을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최고 전력 질주를 이제 5학년부터 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이럴 줄 아니. 둘 다 중요하지만 수학에 올인하는 거 정말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에 올인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그런데 수학학원 자체는 진도를 뺀다는 그 핑계 하나로 애들을 너무 하루 종일 잡고 있어요. 수업은 1시간 반 하면서 왜 자습 시간을 3시간 반 해요? 애들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오래 잡고 있으니까 애들도 마치 본인이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학년 때 수학 아니고 영어를 이때까지 했는데 뚝 끊어버리고 수학에 올인을 해버린다면 다시 영어로 돌아왔을 때 도태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달려왔잖아. 그러면은 영어를 유지시키면서 수학을 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도 양심은 있어. 이때까지 영어를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파인 5학년 때부터 수학해도 돼. 그런데 수학 10 영어 빵 이게 아니라 사실 6대 4 심지어 7대 3까지 가끔은 양보할 수 있어. 본인이 무슨 대회를 나간다 이해해. 대회 끝나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모든 학생이 자기가 지금 과학자이고 수학학자 될 것처럼 달리는 것은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33 3분의 1로 되게 양심적이네요. 저도 3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죠. 영어를 우리가 어쨌든 최종 목표가 대입이면 안 되지만 일단 현실상 대입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물론 필요한 과목이고 내신 과목에서도 챙겨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30% 필요한데 대부분의 영어학원에서 30%에서 마음을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30을 아니야. 50을 넘기려고 자꾸 넘는다. 아니 니네들이 자꾸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가잖아. 주말에 근데 애들을 그 10시간씩 데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 학원 어딘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학원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주말에 왜 불러요? 아니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더 수학을 잘해? XP 주고 동그라미 치고 설명도 안 해주고. 저 촬영 끊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너무 말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피해야 될 수학학원이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시간 반 수업시키고 3시간 반 자습하는 학원 필요 없어요. 쓸모없습니다. 이상한 학원을 들어가지고 되게 수학학원에 대한 안 좋은 그 선입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습시간 따로 없죠.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요. 대신 아이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면 되는데 그 숙제가 수행이 안 될 때 너는 집에서 숙제가 안 되는 아이니까 우리 자습실에서 하고 가는 건 어때? 라는 식이겠죠. 자습실 자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발적이지 않다. 숙제 안 했어? 남아. 일찍 와. 그게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홈워크. 숙제는 홈에서 하는 게 홈워크예요. 근데 영어도 단어 못 외우면 남아요. 안 남아요 영어가? 단어 나안 300개, 남겨. 200개 외우라고. 나 집에 가.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해놓은 영어로 고등학교 때 울겨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기초를 다져놔야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리고 심지어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는데 수학에 너무 올인을 한다면 고등학교 가서 이 영어의 빵꾸는 어느 학원도 메꿔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원에서 중등부 영어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저도 당연히 영어를 중학교 때 유지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이가 가능하다면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심사 문제까지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고2 것은 끝내고 중3까지 끝내고 고등학교 입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 수학 첫 시험을 망했어요. 만약에 첫 시험을 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예요. 기말고사,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망해요. 진짜 다 망하기 때문에 고1 첫 중간고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고등 수학은 그 다음 학기 것을 한 번 공부하고 내신을 공부하면 잘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쉬운 수학 시험을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예고 아니고서야 없어요. 그래서 중등까지를 뭐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의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선행이라고 하는 그 학기 바로 직전의 방학에는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기본이 서야 그 다음에 응용을 하는데 그 기본 서는 걸 방학에 하다 보면 응용할 때 하기 직전에 시험 보고 망한다. 그래서 자신감만 상실되고 기초를 쌓는 작업을 반드시 중학교 때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중요한지 수학이 중요한지 자, 선생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 포기해. 너도 인정해. 포기해. 포기. 영어가 중요해. 봐봐라. 아침에 일어나 뭐 직구하는데도 영어 필요해. 진급하는데도 필요해. 취업하는데도 필요해. 여행 갈 때도 필요해. 진짜 영어 없으면 성인 돼서 뭐 할 거야? 아니 뭐 그냥 계산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하면 되지. 미적분 어디다 써먹어? 실용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뭐 영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에서 배운 수학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수학이 사실 적용이 안 된 게 어딨어요. 우리 뭐 건축에서부터 뭐 컴퓨터 공학에 모든 공대의 기계 설비에까지 수학이 들어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직군에 따라서 영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이제는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직군에 따라서 영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수학이 더 중요한 직군이 필요해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 파파고도 있고 구글도 있고 설국열차 못 봤어? 여기에 이제 목걸이 달면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수학을 잘하던 이공계 전공자들이다. 와.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이공계통자들이 확실히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메디컬 좋은 의료기술 좋은 이유가 다 뭐예요? 훌륭한 인재들이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이공계 전공자들이 우리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는. 사실 봐야 되는 원서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논문들도 결국은 영어로 써야 되고요. 걔네들이 텍스트를 읽어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뭘 발전하던가 말던가 하지.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러고 아니에요. 이렇게 펜도 있지 않나요? 그거 이공계 전공자들이 만든 펜 공대 나온 사람들이 다 한번 쫙 그면 언어가 파운데이션이라는 한글로 거죠. 화라락 나오는 그 펜이 뭘 있어요. 화라락 나와. 영어 원서를 딱 그으면 그게 다시 원어로 분석돼서 나오는 게 있다니까? 모든 문명의 기초는 언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언어가 기반이 되는 거죠. 농업, and then 언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언어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영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수학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니 뭐 취직할 때 수학 시험. 오늘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과 영어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요. 합의점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인정해요. 영유아기에는 영어. 저도 오케이? 그건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 인정. 초등학교 저학년 때 때부터 아니 슬슬 수학 시작.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5학년 때 전력 질주. 아니 중3까지. 저학년 때는 합의.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때부터는 네, 30대 70. 아니 33. 네, 뭐 33. 33대 네, 33대 67로 67. 네. 합의 보시겠습니다. 합의 합의 걸로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되게 양심적이네요, 생각보다. 근데 단어 너무 많이 외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주일에 수학 문제 300개씩 너무 외워야 많이 돼요? 풀리게 영포, 수포 하나 둘 셋. 스포. 영포. 영어는 팝팝을 자꾸.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